어제 9시간 가까이 진행된 3차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경찰이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네는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 전 본부장은 돌연 말을 바꿔 지난달 첫 접견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두 번째 접견 조사에서도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며 조사에 나섰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결국 어제 세 번째 조사 만에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특검 조사 당시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통일교 산하단체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송광석 씨가 기소된 데 이어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변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의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 증언의 진위는 앞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따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출범한 합수본수장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발탁됐고 40명 이상의 검경 수사 인력이 투입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 씨 등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행사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 모두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후보는 참석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제주에 있어서 비대면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이 후보는 참석이 어렵다며 펜스와의 대담을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후보 측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당 캠프 두 분을 브릿지, 즉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1대 총선 전인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하며 일부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이를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해왔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공개 증언했는데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네, 매일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새로운 폭로를 내놓으면서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거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그러니까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해서 느닷없이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 인사이긴 한데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3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금품을 준 시기, 또 액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김건희 특검에게 내가 사실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진술을 내놨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사실이 알려진 뒤에 굉장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우선 이 계속해서 이 특검 수사를 받아왔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뭐 계속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까지 털어가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수사는 하지 않느냐 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 의혹은 이 의혹의 계제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김건희 특검 법상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즉 통일교가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뭐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반면에 이제 새롭게 터져 나온 전재수 의원, 또 뭐 임종성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기 어려워서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는 혐의들, 뭐 이를테면 뭐 집사 게이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뭐 조영탁 IMS 모빌리티 뭐 대표 같은 분들이 뭐 기자들한테 돈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게 해줬다, 뭐 이런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구속도 하고 뭐 이런 좀 수사 대상이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유독 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 수사 범위를 이렇게 좁게 설정해서 했던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은 이 관련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갈 듯하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존의 재판에서 결심 공판 때 내가 특검에서 진술했던 뭐 정치인들 뭐 실명 깔까요? 뭔가 대형 폭로를 할 것처럼 시사를 해왔던 윤 전 본부장이 정작 이 결심 공판 때는 이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정도 호소하면서 재판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불씨가 붙었던 통일교 의혹은 이대로 과연 사그라지는 걸까요? 일단은 이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에 이첩받은 경찰이 이 사건을 뭐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묻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 지금 이쪽 바닥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경찰이 과연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냐, 뭐 여당 눈치 보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 수사권을 경찰이 상당 부분 또 넘겨받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국면에 와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뭐 대놓고 그냥 수사도 안 하고 뭐 묻어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경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느냐는 국민적인 그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른바 통일교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라는 조직이 과거에 정당도 만들고 이 정당 소속으로 거의 전국 지역구에 후보를 낼 만큼 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이 모세혈관 조직처럼 손을 뻗치고 있었던 이런 조직인데, 이 통일교를 털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번 의혹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의 기묘한 동거에 관해서입니다. 이번 논란이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를 해산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도 통일교 관련 공소장에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부적절하게 유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또 종교는 또 정치권을 다리 삼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이나 뭐 현안을 청탁하고 했던 게 우리 정치의 뭐 좀 사실 오래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통일교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과연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종교에다가 손을 벌리고 같이 사진 찍고 뭐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오래된 부적절한 관행들 다시 한번 좀 성찰과 자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자금 출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첩한 수사자료 등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권 유력 인사들로 건너간 정황이 확인된 고가 물품들과 불법 자금의 진원지부터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통일교 재정관리팀 관계자와 한학자 총재 금고관리인 등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당시 통일교 천정궁 한학자 총재 금고 등에서 발견된 200억 원 넘는 뭉칫돈의 형성 경위와 사용처 규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사의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중순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 로비 진술을 했고 지난주 법정에서 민주당 지원을 공개 증언하면서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떤 진술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증언으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한 차례 구치소 접견 조사를 진행했던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